더워서 잠 못 이루시는 분 듀라론 쿨매트입니다. 5도 이상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이봉규 TV 행사하는데요. 1+1에 베개 카바까지 2개 증정해 드리는데 냉감성 측정 최고 등급 받은 아주 국내산 100% 제품입니다. 이거 깔고 자시면 시원합니다. 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무슨 짓이든지 할 거라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별의별 게 다 있었죠. 우선 후쿠시마 핑계로 단식을 했고요. 근데 후쿠시마 1년 지났는데 후쿠시마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사과 안 하는 이재명. 그때 단식 왜 했냐? 재판 연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리고 피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의별 게 다 있었죠. 방탄을 뭐 이리 방탄 저리 방탄 뭐 3중 4중 5중 6중 뭐 쉴 수도 없는 방탄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가 걸리네요. 코로나 뭐 제가 뭐 남의 병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재판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기 작전을 펼치면서 또 연기가 되면서 한쪽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민주당 홍위병들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똥평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에 총출동해가지고 재판부를 향해서 협박해요. 이재명을 다시 말해서 사법 처리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뭐 지네들 말로는 국민적 저항, 그 국민을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 조선일보에서 또 분석을 했는데요. 태평로라는 코너에서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고 나선다는 거예요, 야당이. 다시 말해서 뭐 당근을 준다는 거예요. 채찍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재명 대표 유죄 때리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이 협박하고 당근도 여기서 당근도 줄게 이렇게 하고 질질 끄는 지하 침대 축구는 뭐 다방면으로 하고 3중 4중 작전을 펼친다는 건데, 사법부 수건 사업이 뭐냐면요, 이 법관 임용 자격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수건 사업이었답니다. 이거를 해결해 줄 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찝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거를 3년 전에 똑같은 법인데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체적으로 나오는 김용민 등 이놈들이 3년 전에는 반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거, 사법부에 좀 당근을 주는 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법원과 관계 개선 시도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이재명 좀 재판 좀 잘 봐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협조할 테니까 잘 봐주고, 협조 안 하면 국민 저항 알지? 이거 당근과 회초리를 같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3년 전에는 왜 반대했는지, 지금은 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입장을 바꾼 거를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바꿔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게 뭐냐면, 법원 조직법에 이게 2011년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대요. 이게 2011년에 개정됐는데, 이거 개정됐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요. 그때는 뭐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깜빡하고 있었죠. 이거 법 바꾼 거는 취지가 옳거든요. 왜냐하면 판사가 죄와 벌을 논하고, 그런데 그 법전에 있는 뭐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간사의 그 묵직한 죄와 벌을 도스토예프스키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논해서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아리까리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너는 10년이야 아니면 너는 사형이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 최소한 10년은 이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관 임용 자격을 좀 강화시킨 거군요. 그때 2011년에. 근데 지금 와서는 이걸 완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걸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 법관 순혈주의가 생겼다.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뭐 기수별로, 그다음에 사법 이제 뭐 대학별로 출신별로 이렇게
판사가 된 사람들끼리 법관 순혈주의가 생겨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이제 그때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이거 법안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보수 우파에서도 민변 참여연대하고는 보수 우파가 정반대 의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거는 보수의 정치학자들이나 뭐 평론가들이 이거 괜찮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어떤 그 사회적 경륜을 쌓은 다음에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쌓은 다음에 판사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지금 와서 이걸 설명도 안 하고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지네들의 이제 그 얘기는 요즘에 이제 그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을 많이 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고르려니까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임명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낮춰달라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얼마로 낮춰주느냐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게 이제 요번에 그 골자예요. 그래서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때 반대했던 놈들 보니까 지금은 이걸 개정하자고 하는 놈들이 대부분이네요. 참 그때 229명이 이제 총 투표수였는데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는데 회의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놈들, 김용민 등 요것들이 그대로 그때는 반대해놓고 지금은 이걸 개정하자고 합니다.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김승원, 장경태, 한준호, 주철현 그때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앞장서서 발의했는데 이름 되니까 아시겠죠? 다 이재명의 완전히 그냥 홍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에 아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짓에는 이런 짓도 있는 거예요. 법관에 당근 주는 거 빌짓까지 다 있고 법관에 협박하는 빌짓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핑계로다가 단식하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그건 저는 피습은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그거 좀 제대로 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지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그 100% 믿어야 되는지 아리까리예요. 그런 거 코로나 뭐 걸렸겠죠. 그거 뭐 의심하긴 설마 무슨 뭐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감사해요. 이 재판 이거 10월 초에 1심 선고이 때문에 가만있어 봐. 이거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연기하는 방법 없겠어? 코로나 가만있어 봐. 그 병원 가서 진단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코로나를 일부러 묻힐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냥 자가 진단 키트로 했다고 하시고 누가 감히 대표님 자가 진단 키트 보자고 그러겠어요. 그냥 집에 한 계세요. 시간 좀 끄세요.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시간 끄시고 그럼 그 사이에 재판 뭐 연기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 2주 연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2주. 근데 그거 그냥 뭐 의심하는 거야. 이거 자가 진단 키트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그 코로나 판정을 받은 겁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받았겠죠? 자가진단 키트로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 할 수 있지. 하도 그냥 연기하고 하도 그냥 이 재판에 대해서 침대 투구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가고 뭐 연기하고 무슨 변호사를 뭐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짓들을 그 팀에서 그 팀이 있죠? 대장동 팀. 많이 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아니겠죠?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지? 그 좋아하는 녹색병원 거기서 검사한 거죠? 아니면 서울대병원인가? 병원에서 한 건 맞죠? 물어보는 겁니다. 맞다고 보고 자 이런인데 이 김용민 등 아까 그 민형배 장경태 등 이 주철한 한준호 뭐 김승원 이거 아주 그냥 이재명의 홍위병 아주 2등 가라면 내가 1등이야 이런 놈들이 그냥 3년 전에는 그냥 그냥 이 법이 좋다고 밀어붙여 놓고 지금은 이 법 안 돼 개정합시다. 징글징글하다.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말하자면 판사들을 얼르고 달래고 뭐 아주 뭐 벨작전을 다 쓰는데 여기에 재판부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동규도 얘기했지만
유동규도 재판에 지금 대장동에 어떤 거는 피고인으로 어떤 거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재판부 분위기를 이봉규 TV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유동규가. 아, 판사들이 권순일 같지 않대요. 제대로 잘 재판 진행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판사의 어떤 이끌어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 권순일 같이 그 사법거래하는 재판관들이 아니다. 아, 그거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봉규 TV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 좋다.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으로도 갈 수 있고 최소한 피선거권 박탈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직선거법이랑 위증교사 이런 거 제대로 실형 뭐 집행유예라도 나오면 자격정지가 되는 거니까 실형 나오겠지. 다 우리가 기대하는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만 이상만 넘으면 피선거권 박탈이고요.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435억 토해내야 돼요. 민주당이. 예.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되니까. 그 선거 비용이 430몇 억이에요. 그 민주당이 토해내면 그 민주당 거지돼요. 근데 그런 판결을 두려워서 못 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압박을 계속하니까 두려워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야.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네 판사들. 이렇게 협박하면서 그것도 있고 잘하면 우리 당권도 주잖아. 너희들이 원하는 수건사 그래 판사 지금 바쁘지? 그러니까 좀 판사 많이 늘려줄 테니까 이런 거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주고. 그런데요. 판사 늘리는 방법 이거 개정해야만 늘려요? 10년 경력을 5년으로 해야만 늘려. 5년 너무 짧아요. 5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셨잖아요. 사법연수원 끝나고 5년 한 다음에 판사 짧아. 10년은 돼야 세상 물정을 알지. 그리고 죄와 벌을 논할 수 있지. 그래서 판사수 적은 거는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판사 봉급이 이거 기존 로펌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작대요. 그럼 판사 봉급을 조금 올려주면 그렇죠. 판사는 명예직이잖아요. 명예직인데 돈이 작다면 돈 조금 더 올려주고 너네들이 허투루 쓰는 거 그런 돈 아껴서 판사 그래봐요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판사 봉급을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판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스스로가 고결해 보십시오. 그럼 판사 지원을 많이 해요. 존경을 받으면 아니 손흥민이가 돈도 많이 벌지만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니까 어린 꿈나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거지. 손흥민이가 돈은 많이 버는데 인간성이 개떡 같고 뭐 무리를 일으키고 무슨 추문을 남발하고 그래봐요. 꿈나무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겠습니다 하겠어요? 손가락질하지? 저가 돈벌레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더러운 걸로 자꾸 거론되잖아요. 되잖아요. 권순일 같은 사람. 응? 그리고 권순일 말고도 그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판사 출신들. 그리고 판사 출신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모란 별명 붙은 사람이 있고 뭐 판사 출신들 개떡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알기를 예전에는요. 판사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사를 알기를 야 저거 구린 놈들, 저거 이상한 놈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판사 훌륭한 판사 많아요. 제가 아는 판사도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되는데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도 그 전관으로 나오면요 떼돈 벌어요. 근데도 자기는 그냥 지방에서 그냥 판사로 정년퇴직하겠다고. 이런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판사로 정년퇴직하면 그때 그 다음에 전관으로 나오면 되지. 천만에. 그럼 나이가 많아서 전관의 그 값어치가 떨어진대요. 전관으로 나이는 50대에는 나와야 그래도 돈을 많이 받지. 뭐 정년퇴직하면 65세인데 65세 되면요. 그러면 로펌에서도 잘 안 받아준대.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나는 판사로서 돈 버는 변호사보다는 판사로서 그냥 정년퇴직한다. 이런 판사도 있어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대법관 정도 한 다음에는 대법관 출신들 로펌에 가면 안 돼. 최고직을 갔는데 거기 어떻게 회사 들어가서 이거 벌겠다고 전관을 하냐. 전관 예우를 받냐. 대법관 출신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권순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주모 별명을 듣는 그 정치권에 기웃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그 판사 출신들. 이것 때문에 판사가 아주 도매금으로 욕먹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근데 그런 판사들이 드물고 존경받는 판사들이 많았어요. 박봉은 옛날이 더 박봉이지 지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 이거 소중했던 시대인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판사들이 권순일 같은 사람을 판사 자체에서 말하자면 도태시키고 자정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돼요. 판사의 명예를 더럽혔다. 권순일. 그리고 권순일에 대해서 무겁게 재판하고, 그 다음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노태학 같은 뭡니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러고 그냥 부정선거를 딱 때리고 이래야 판사님들 훌륭하시네. 그럼 나도 판사에 돼야 되겠지. 돈 뭐야 이건 장사해 니네들. 나는 판사해 이랬는데 판사가 무슨 뭐 이상한 판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자정 노력도 좀 해 주십사 하고, 정부에서는 판사의 봉급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 그것도 연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3년 전에는 그 3년 동안에 바뀐 건 뭐야? 판사의 요건이 이재명 대장동 터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드러나고 이재명 재판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3년 전엔 길길이 뛰고 했던 법안을 지네들이 앞장서서 지금은 길길이 뛰고 그걸 개정한다면서, 개정한다는 그 전에 했던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하는 설명 하나 없이 그냥 이재명의 홍위병 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당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라고 그래. 하든 말든. 입법부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근데 사법부에 우리들이 할 일은 죄는 죄대로 논한다. 당근 가지고 그 일종의 뇌물인데 협박 가지고 판사가 협박받아서 재판 잘못해? 안 돼요. 당근과 협박, 당근 채찍 소용없고 법대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재판. 이재명, 아이고 참 코로나 이거 진단 키트 어디서 받았나? 병원이냐 자가진단이냐? 병원이겠지? 병원일 거야, 그지? 어느 병원이냐? 묻는 거야. 대답해 주세요.